오늘 발표된 게 21곳이죠. 그러면 29곳이 남은 거예요. 29곳이.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곳은 이 38곳 플러스 자, 여러분 오늘 발표 뭐 했어요? 신속통합기획 발표했죠? 1차 선정 후보지. 맑음님이 10시 반 되기 전에 막 카톡방에 많이 올려줬죠, 이거.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핫 이슈야, 핫 이슈. 여기 지금 선정된 지역들은 오늘 카톡방 지금 난리 났어요. 불 났어. 신나가지고. 여기 프리미엄 막 올라가는 소리 막 팍팍 들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이 근데 우리는 뭔지도 몰라, 지금. 그래서 제가 신속통합기획이 뭔지 그냥 짧게 빨리 얘기해주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신속통합기획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민간 재개발이에요. 서울시에서 하는 민간 재개발이야. 그러면 민간 재개발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공공재개발이죠. SH랑 LH가 하는 게 공공재개발이에요. 그럼 공공재개발은 사람들이 왜 싫어해? 이 신속통합기획을 왜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오세훈 재개발, 뭐 신통방통한 재개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대체 왜 좋은데?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재개발은 일단 우리가 하게 되면 시공을 SH나 LH가 해요. 여러분들 SH, LH가 지은 거, 그러니까 주공아파트죠? 그러면 그 품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 자체가 싫어. 그리고 공공재개발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져요. 어떤 것도 막 50%까지 돼요. 그러면 뭐 인센티브 적용을 해준대. 근데 임대주택의 아파트가 너무 많은 거야. 해당 단지 안에. 그럼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한단 말이야. 자기 아파트 다 깎아먹는다고 안 좋아해요. 사업상도 그렇고 일단 민간 재개발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재개발 자체가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죠. 구역 지정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재개발이 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2015년 이후에 없어요. 즉 서울시에서 지금 공급이 없죠. 그런데 공급을 빨리 지금 늘려야 되겠죠. 그거를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간 재개발에 대해서 신속히 통합해가지고 빨리 아파트를 짓게 해주겠다.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신속통합기획은요, 구공공기획, 이건 뭐 알 필요 없고, 서울시하고 자치구, 주민이 하나의 팀을 이뤄가지고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하나로 통합기획해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이 사업 시행을 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서울시는 구역 지정 절차부터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 절차를 서울시가 관여를 하면서 빠르게 구역을 지정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기존에는 구역 지정 자체가 5년 걸렸어요. 더 걸린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확 줄여가지고 2년 안에 구역 지정을 해주겠대요. 얼마나 이게 신통방통해. 그래서 신통방통이라고 하나 봐요. 여러분들 거의 다 재개발 구역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입주권까지 받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못 기다리시는 분도 많죠. 거의 대부분이 팔고 나가신단 말이야. 그냥 프리미엄만 먹고 구역 지정, 뭐 추진위 설립, 뭐 사업 시행, 뭐 이렇게 단계별로 프리미엄이 올라가니까 그 임무만 먹고 막 나간단 말이야. 못 기다리겠으니까. 그런데 요거는 신통기획은 이 기간이 짧아진다니까. 우리가 기다리면 막연하게지만 좀 더 빨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 기존에 있었던 재개발 구역하고 다르게 이제부터는 아파트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짧아지니까. 자, 그래서 구역 지정이 5년에서 이제 2년을 줄었다. 즉 빌라가 이제 투자처가 된다.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기존에는 건축심의, 뭐 교통심의, 환경심의 이거를요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건축, 교통, 환경을 통합으로 심의한대요. 만약에 예전같이 건축에서 건축심의 따로따로 하면은 건축에서 교통하고 뭔가 안 맞아. 그러면은 의견을 제출하겠죠. 그럼 또 뭐 반려하고 조율하고 시간 많이 걸리겠죠. 얘가 얘기를 따로따로 또 얘기 따로따로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세 개 분과를 같이 해서 통합심의를 하겠대요. 시간을, 절차를 줄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2015년부터는 서울시 내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구역 지정 자체가. 근데 이제 구역 지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됐냐? 재건축은 일단 13개 단지가 참여를 해가지고 발표가 됐고요. 재개발은
총 21개 후보지가 선정이 됐어요, 오늘. 21년 12월 28일. 후보지 선정된 곳이 보면 창신동, 청파동, 뭐 마장동, 청량리, 뭐 쌍문, 홍은동, 공덕동, 신월 7동 여기는 동의율이 엄청 높았죠. 뭐 당산동 6가도 있고 상도 14구역도 유명하죠. 이 21개 구역이 지금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곳들이 22년 초에, 내년 초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23년도부터는 구역 지정을 순차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2년 만에 구역 지정이 되는 거예요. 엄청 빠르죠. 구역 지정을 2년 만에 해주는 거야. 기존에 5년 걸렸는데 엄청 좋겠죠. 그래서 정비사 완료했을 때 총 2만 5천 호의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권리산정 기준일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유튜브에 잠깐 올린 거 있죠. 그거 꼭 보세요.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거 얘기했으니까. 권리산정 기준일이 21년 9월 23일이에요. 요번 공모된 지역에 대한 권리산정 기준일은 21년 9월 23일이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1년 12월 28일 오늘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1월 2일부터 발효가 된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허가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한다. 내가 만약에 주택을 샀다. 주택 용도는 주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내가 살아야 돼. 만약 상가를 샀다. 그럼 내가 상가를 운영을 해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만약에 내가 농지를 샀다. 그럼 내가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러면 도시권 안에 있는 이 빌라촌 안이죠. 재개발 구역은 거의 다 빌라촌 안에 있는 주택을 내가 샀다. 매매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재개발 구역이 거의 대부분 되게 노후되고 낙후돼 있죠. 치안도 되게 안 좋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데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 힘들어.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 22년 1월 중에 발표를 한대요. 자, 그리고 미선정 구역 그리고 이후에 공모도 적용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22년 1월 28일 날 정해지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건축허가 제한은 22년 1월 중에 발표를 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22년도까지 총 50개 재개발 사업지에서 총 50개의 사업지를 적용할 예정이래요. 서울시에서. 근데 오늘 발표된 게 21곳이죠. 그러면 29곳이 남은 거예요. 29곳이. 근데 이거를 서울시에서 그 뽑기 전에 일단 지자체, 자치구 있죠. 구청에서 서울시한테 보낼 때 추천을 해요. 여기가 이렇게 노후도가 되고 동의율도 좋으니까 여기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먼저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에. 그래가지고 자치구별로 1차 평가 기준에 따라가지고 총 59곳을 서울시에다가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곳 중에서 21곳이 오늘 선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59에서 21곳 빼면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곳은 이 38곳 플러스 앞으로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공모에 신청할 곳들 있죠. 플러스 거기까지 공부를 한 후에 앞으로 29곳이 남았죠. 그 29곳이 될 곳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하면 된다. 앞으로 서울시 민간 재개발은요. 신속통합기획 이거 연1회 공모로만 진행을 한대요. 중요한 얘기죠. 앞으로 민간 재개발은 1년에 한 번 서울시에서 공모만 한 곳들만 되는 거예요. 진행이. 이거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빌라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투기 방지 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돼도 경매는 적용이 안 돼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 수 있어, 없어요? 노후됐는데, 낙후돼 있고, 치안도 안 좋은데 들어가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야. 깨끗한 돌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그래요. 좀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은 몸빵하기 좋아.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낙후된 데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만약에 해당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서 살 필요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기에 세놓고 우리가 그냥 소유권만 갖고 있으면 돼요. 경매의 특징이에요, 이게. 자, 두 번째는요. 미선정 구역 또는 이후에 신청 구역의 권리 산정일은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 23년 말까지만 적용이 돼요. 이 날짜가. 그러니까 나중에 차후에 선정이 될 곳들을 미리 노려서 프리미엄이 아직 안 쌓여 있는 곳들 있죠.
결국에 나중에는 될 곳들, 그곳들을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놓자 이거예요. 저번에 우리 인천 재개발 스터디 할 때 제가 재개발 예정지 찝어드리고 지금 낙찰 3건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프리미엄 지금 먹고 나중에 뭐 거기서 뭐 아파트 받으면 좀 너무 좋은데 그렇게까지 안 되겠죠.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근데 제가 인천을 왜 투자를 그렇게 했냐면 서울을 따라갈 거예요, 분명히.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 재개발을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세권 근처로 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콕 집어가지고 지역들도. 그래서 1월 초에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스터디를 다시 할 거거든요. 저번에 인천 재개발 스터디 했을 때 같이 또 입찰해가지고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제가 탄탄히 할 거니까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여러분들 투자하고 싶으면 그때 신청하셔가지고 공부하셔서 투자하세요. 아셨죠? 같이 공부하면 좋잖아요. 친구들도 데려오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